하루 종일 PC 모니터와 스마트폰으로 눈이 많이 피곤하시죠? 이럴 때 녹색의 정원에서 눈의 피로를 풀어보는 여유 어떨까요? 실제 녹색은 우리 눈 건강에 가장 좋은 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또 다른 녹색의 정원은 눈의 피로뿐만 아니라 마음의 피로까지 함께 풀어줄 것입니다. 바로 2013년 신이 내린 작화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 언어의 정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딱히 신카이 마코토 작품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스크린 가득 찬 녹색의 정원을 통해 힐링하는 기분으로 영화관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힐링이 아니라 마음속 꾹꾹 눌러 담은 슬픔이 밝음으로 전환되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제게는 정말로 아름다운 영화, 시각적으로는 물론 심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아름다웠던 작품. 그래서 오늘은 눈과 마음의 피로를 함께 풀어줄 언어의 정원을 소개합니다. 이름하여 언어의 정원의 아름다운 5가지 이유. 별의 목소리, 구름에 접현 약속의 장소, 별을 쫓는 아이, 그리고 초속 5cm까지. 신이 내린 작가 신카이 마코토. 언어의 정원은 그의 5번째 장편 작품입니다. 신카이 마코토답게 영화의 어떤 장면을 스티샷으로 해도 그 자체로 예술적인 화면은 물론 도심의 작은 소음부터 보슬보슬거리는 빗소리, 바스락거리며 연필로 캔버스에 그려지는 모습까지 기분 좋은 리듬과 신기에 가까운 디테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신카이 마코토 하면 느껴지는 이런 특징이 와 좋다로 끝났던 여느 작품과 다르게 언어의 정원에서는 그보다 더 깊게 다가옵니다. 마치 누군가를 바라보고 좋아하는 마음에 평범한 일상이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저 운치 좋은 비 오는 날이 아닙니다. 비와 당신의 이야기 속에 내가 함께 있음을 인지하는 소리며 풍경이며 마음입니다. 언어의 정원은 다른 멜로 드라마처럼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나는 상황을 애써 풀어놓지 않습니다. 그저 비가 오는 날이면 정원에 앉아 도시락을 까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며 함께했던 작은 것들이 마음에 크게 다가옵니다. 언어의 정원이 관람자의 마음을 해제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카이 마코토는 그런 순간의 찰나를 사실 같은 그림과 마음을 울리는 소리로 묶어 평범한 순간마저 둘만의 판타지로 다가오게 합니다. 언어의 정원이 아름답게 다가온 이유 중 또 하나는 공간입니다. 언어의 정원과 초속 5cm는 서사적으로 비슷합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내색하지 않지만 속마음이 점차 쌓아올라 클라이막스에서 터집니다. 초속 5cm는 한 사람의 연대기로 차츰차츰 쌓아올라 크게 터뜨렸다면 언어의 정원은 비가 오며 만나는 도심의 정원, 그 단적인 곳에서만 모든 것을 놓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반복되면서 그 풍경은 영화 속 주인공뿐만 아니라 관람자에게도 익숙하게 됩니다. 익숙한데 특별합니다. 특별한데 그립습니다. 정원은 어디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정원은 동네의 흔한 정원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둘이 함께하기에 특별한 곳이 되고 결국에는 둘의 마음이 묻혀있는 소중한 곳으로 전환됩니다. 어쩌면 우리네 삶에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렸던 곳은 세계의 명소나 유명 관광지가 아닙니다. 학교, 골목, 공원 등 돌아보면 누구한테나 존재했던 곳입니다. 그곳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장소의 대단함이 아니라 함께했던 추억의 숙성이며 기억의 습작이니까요. 언어의 정원에는 유독 발을 포커스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유에는 두 주인공의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먼저 남자 주인공 타카오, 구두 디자이너를 꿈꾸는 고등학생으로 비가 오는 날 오전에는 학교 수업을 빼먹고 도심 정원으로 구두 스케치를 하러 갑니다. 또래들보다 꿈이 확고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노력 또한 대단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처럼 비 오는 날
정원에 찾아온 유키노를 만나며 누군가를 위한 구두를 만들기로 다짐합니다. 여자 주인공 유키노 역시 비가 오는 날이면 도심 정원으로 갑니다. 맥주와 초콜릿을 즐기며 아무도 없는 정원에서 혼자 사색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고 세상 밖으로의 외출이 두렵습니다. 점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으로 뒤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구두 디자이너를 꿈꾸는 타카오를 만나며 그녀도 모르는 사이 작은 변화를 감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의 정원은 비보다는 발걸음에 관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타카오. 하지만 유키로를 좋아하면서부터 그 발걸음에 부족한 자신을 탓하고 뒷걸음칩니다. 누구보다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한 유키로는 타카오를 만나면서 다시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상반된 감정에서 빚어지는 서로의 오해가 마지막 두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 대단원의 클라이막스를 향합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나요? 여전히 상처가 무서워 뒷걸음치고 있는지, 아니면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고 있는지, 그런 질문 속에 누군가를 향해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련하게 다가오는 작품이었습니다. 언어의 정원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심심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대부분이 두 사람이 정원에 만나서 소소한 이야기만 나누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의미심장한 대사와 두 사람의 관계를 유추하는 지점이 있지만 그래도 조용합니다. 하지만 후반부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상에서 흩어졌던 코드와 생각이 한 군데서 모이며 복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순간 터지고 그 이야기를 주제곡 레인이 대신합니다. 이때의 강렬함과 감동은 개인적으로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언어의 정원의 명장면입니다. 사실 이 같은 방법은 신카이 마코토의 전작 초속 5cm에서도 보여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늘 볼 때마다 마음의 클라이막스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한 편의 뮤직 드라마를 완성합니다. 친절하게 자막으로 입혀진 가사는 그저 좋은 멜로디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가사와 상징으로 가득 찹니다. 이어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편집하며 에필로그를 예고하는 모습은 더욱더 멜로디에 빠져듭니다. 언어의 정원의 마지막을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래였습니다. 좋은 멜로디를 넘어 노래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언어의 정원의 러닝타임은 46분. 보통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러닝타임을 90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물론 러닝타임으로 영화의 가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화가 끝난 뒤 나머지 여운으로 이 짧은 시간의 공백을 충분히 채울 것입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예술적인 작화와 빠져드는 음악이, 제목이 언어지만 말보다 더 진하게 전달되는 마음이 언어의 정원에 그저 무장해제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만듭니다. 그야말로 이 작품은 귀로 보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여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다음날 짜증만 가득했던 여름의 푸르름이 정말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올여름도 아마 이처럼 아름답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바로 신카이 마코토의 신작 너의 이름이 8월 26일 일본 현지에서 개봉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도쿄에 사는 남자 고등학생과 시골에 사는 여고생이 꿈을 통해 서로를 만나게 되고 그리워하는 가정을 그렸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특유의 눈부신 작화와 표현이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언어의 정원의 마지막처럼 예상하지 못한 강한 클라이막스로 여름을 더욱 빛나게 해줄 감동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비에 반해 이 영화를 봤지만 무지개에 더 설레며 극장문을 나선 것처럼 말이죠. 이것으로 언어의 정원의 아름다운 5가지 이유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